제가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까 회장님도 얘기했듯이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보아스협회에서 부모 교육을 참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10번을 할 정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 어머니들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보통 한 아이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 논문을 보면 9.5개월이 걸렸어요. 한국의 그 소아치료센터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바스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뭐 부산, 하여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틀 동안 많은 워크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도 아직 이제 남아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 최근에 아이들의 치료가 어떻게 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조산 아이들에게는 그 필요한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쉬운 얘기로 빌드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강좌를 한번 하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물론 슬라이드는 좀 복잡해도요.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잠깐의 히스토리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보바스 치료지만 이 보바스 치료는 1940년대에 영국의 남편은 의사고 신경과 의사고 부인은 물리치료사였던 이 보바스 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에 만들어진 치료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단 뇌손상을 받으면 치료가 안 된다 이런 것이 거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두 부부가 1940년대에 시작된 획기적인 어떤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뇌손상에 의한 어떤 아이들이 일어나는 과긴장, 경직 이 패턴을 억제해서 그냥 정상적인 감각 움직임을 만들고 일상생활을 개선시켜주는 어떤 치료 방법인데 아주 획기적이었고요. 그 당시엔 제가 학생 때도 많이 배웠지만 너무나 많은 뇌성마비 치료 방법이 외국엔 존재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고요. 이제 보바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치료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1960년대에 하이라이트였어요. 소아치료의 어떤 하이라이트도 성인 치료의 하이라이트였고 이 영국에서 시작한 이 치료 방법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꽃을 피웠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도 1980년대에 후반대 이 코스를 배우고 싶어서 뇌성마비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뭐 많은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그때는 영국에 한번 가는데 10년을 기다릴 정도로 이 치료는 되게 인기였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1990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의학적 이론적 배경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한국 치료나 뭐 가까운 일본에 가서 배우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1990년 중반에 조사나라는 새로운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면서요. 이 보바스 치료가 조금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치료했던 그냥 전적인 뇌손상 아이들을 조사나가 아닌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조산 아이들에게는 맞지는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의 치료 방법으로 조산 아이들의 그 갭을 치료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점점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바스 치료가 치료의 합리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정상적 뇌의 발달과 움직임의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도 뭐 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보바스 소아 치료에 부정적 시각이 더 많습니다. 그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점이 됐던 게 뭐냐면 저희들이 조산화를 잘 이해를 못하고 치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K-보바스, 뭐 K-팝처럼 한국의 보바스 협회가 나중에 시작은 했지만 어떤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오는 그 조산에 대한 재해석
그다음에 아이들의 정상 발달 중에 태내에서 과연 어떻게 발달하는 거에 대한 재해석,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후에 발달하는 것과 그다음에 움직임의 이론적 해석을 그걸 통해서 효율적인 치료, 임상적 경험을 통한 치료의 효율성, 치료 효과의 발전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조산아이 치료를 저희 한국어에 닿은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렇게 시작한 거는 10년 됐지만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강좌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강좌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이 이론의 바탕을 둔 거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동안 좋은 치료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5권의 정도의 책을 썼고요. 이게 재작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북으로 기부를 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볼 수 있게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K-팝처럼 저희들의 그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어머니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마치 K-팝처럼 지금 일본, 뭐 미국, 보바스를 시작한 나라하고는 좀 다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디테일하고 효율성 있는 치료를 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드리는 강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이 치료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아이의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제가 하는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치료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아버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지, 뭐 지각, 그다음에 뭐 시각, 지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공통적으로 몰아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 왼쪽에 있는 아이는 정상아의 모습이고요. 두 개의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산아이는 이 기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없다는 뜻은 이제 뭐 가장 쉬운 얘기로 머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냐가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조산 아이들은 바로 이 바로 세우는 부분에 뇌신경이 발달하고 기능적인 근육의 발달과 각 관절이나 척추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보기에는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들도 조산아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보바스 치료의 개념에서 아이들을 세우고 거치고 앉히고 이런 개념을 갖고 치료할 때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아이를 세우고 거치고 다 했어요. 아이는 흔들리더라도 기능적으로 우선 걸어야 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별로 좋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이 움직임이 조산아가 갖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계속 오류가 됐던 시기고 저희들이 어떤 이걸 깨우쳐서 치료했던 어떤 그 기간 동안에는 치료가 그러니까 항상 치료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지금 외국에서 하고 있는 보바스 치료에 그냥 아이들에게 자세를 바꾸게 하고 긴장을 좀 줄이고 그냥 예전의 보바스 치료를 조산아이한테 적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가장 사진이고요. 이 물론 군인이 서 있는 모습이고 정상화가 서 있는 모습을 보지만 이 세우는 거에 엄마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 뭐 자세 긴장 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하시면요. 그냥 바로 세운다. 업라이트. 목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몸통을 세우고 인간은 딱 서기 시작하면 머리를 공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몸이 셋업이 되는데요. 이 아이도 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개를 공간에 두면 목을 바로 세우고 몸통을 바로 세우고 다리를 펴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어떤 자세나 움직임에서 머리를 바로 세우고 몸통을 바로 세우고 결국은 한 축안에 머리를 기준으로 축안에 둔다고 세우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요. 기본적으로 이 정상화의 모습을 보시면
머리를 바로 세운다. 두 번째는 몸통도 바로 세운다. 중심축이 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이 바른 자세에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눈을 보고 손을 쓰는 수의적 운동을 한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제 오늘 강좌가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여기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요. 정상 자세 긴장은 그냥 자동 세트입니다. 두 발을 쓰는 인간이 그냥 눈을 뜨고 움직이는 순간 그냥 머리와 눈과 모든 것이 가운데 있고 어떤 자세든지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바로 세운다. 이것이 기본적인 자동적인 자세 긴장도 머리에서 자동으로 뇌에서 만드는 기본적인 인간의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중심축에 있다. 눈과 코와 귀와 목이 한 축에서 움직이고요. 기본적으로 제 팔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팔을 구부리는 근육도 중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러면 100%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 틀어지게 되면 20%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짝이 되거든요. 이 근육들도 관절들도 전부 중심에 위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심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축에 있는 이 팔을 기본적으로 쓰는 내가 수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대뇌 수의적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세 가지를 기준으로 두는 이유는요. 바로 조산 아이들이 이 세 가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포커스를 좀 좁힌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가요. 그냥 머리를 어떤 자세나 움직임에서도 바로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몸의 근육들이 필요한 만큼 긴장을 해서 업라이트 시킨다. 두 번째는 축이 있는데 이 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 제 위치에 있어야 100%나 120% 역할을 한다. 이것은 자동 반응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아도 일어나는 자동 반응이고 그 다음에 어떤 손이나 발이나 이런 부분을 수동적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 조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저는 바로 이렇게 바로 놓을 거예요. 그러나 조산아나 뇌에 손상된 아이들은 이 손이 돌아가도 조절해서 바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절입니다. 조산아 아이들이 경직형 양마비 애들이 걸을 때 편마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발이 이렇게 틀어져서 걷잖아요. 우리는 발을 바로 하려고 할 겁니다. 이 바로 하려는 수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눴고요. 이 세 가지를 왜 제가 치료하는 선생님들한테 제시를 해줬냐면 내가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진짜 자세 긴장이 올라갔는지 근육들이 축으로 오고 관절들이 축으로 와서 아이가 이 축을 통해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 축을 통해서 아이들이 손의 정보를 보고 손을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실제로 쓰는지를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과 치료의 결과를 클리어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시해 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치료하는 게 바로 지금의 현재 소아치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필리핀 아이입니다. 한국 아이를 모델로 쓰기 아주 뭐해서요. 이 아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세우질 못하죠. 몸통을 딱 세우지 못합니다. 머리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얼굴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얼굴의 긴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갑골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깨도 바로 있어야 돼. 어깨가 돌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에 있는 근육, 팔에 있는 것이 전부 틀어져서 안으로 들어오고 손도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는 손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빠져 있고 다리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미 발도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나 발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가운데로 두려고 하냐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100% 일을 할 수 있는 근육의 역할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요. 자세도 낮았죠. 목을 바로 세우지 못하죠. 몸통도 세우지 못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심축이 다 깨져 있고 지지면 발에 체중을 줘야 되고 손에 체중을 줘야 되는 부분이 다 변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의 위치가 가운데 있지 않다는 의미는 머리, 눈, 그다음에 이 귓속에는 정전기관이 중심축에서부터 벗어나고요. 목도 제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아이가 스스로 조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손상이 더 가서 긴장도를 높이는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통이나 팔다리 근육이 돌아가 버리면 20, 30%밖에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실습을 항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들 경우는 결국 아이들은 20, 30%의 힘만을 갖고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축이나 긴장도나 축을 바꾸지 않고는 아예 움직임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이도 조선아입니다. 보십시오. 목을 바로 두질 못합니다. 몸통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요. 중심축이 깨졌는데요. 목을 당기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면 우리가 보통 앉아서 쉬고 잘 때 목이나 눈을 풀면요. 전부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바로 그 상태의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머리의 위치를 대해서 자동으로 몸통이 따라가 세우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톤이 자세 긴장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축으로 다 변했는데요. 목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요. 보통 조선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목하고 몸통이 따라오다 보니까 척추가 거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척추가 돌지 않으면 견갑골이 돌지 않습니다. 그럼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골반이 뒤로 빠지면 지금 이 아이도 골반이 뒤로 빠져 있는데요. 나중에 어머니들이 실제로 서서 엉덩이를 빼보시고요. 또 엉덩이를 바로 놓고 무릎 근육을 꽉 피는 거와 엉덩이를 빼고 피게 되면 마치 다리가 종이짝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리의 근육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는 전체적인 긴장도도 떨어져 있지만 중심축에서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골반이 가운데 있지 않는다. 다리는 결국 20, 30%밖에 힘을 낼 수가 없고요. 발이 무너진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발을 딛고 쓰기 때문에요. 또 다섯 개 자세 긴장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걷고 있는데요. 지금 동영상이지만 동영상을 틀지 않았는데요.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이가 걷고 있지만 머리도 흔들고 몸통도 흔들리고 다리는 까치발을 띄고 걷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자세 긴장이 낮다. 얘는 견갑골도 축에서 벗어나고 골반도 축에서 벗어나니까 기본적으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긴장도가 머리를 바로 세우고 몸통을 세울 수 있는 긴장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서 축을 줄 수가 없고 이 긴장도를 올리는 부분이 다 잠을 자기 때문에 아이는 긴장도가 올라 바로 쓰지를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치료할 때 보통 이런 아이 치료한다면 똑바로 서 똑바로 걸어야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고 그냥 아이의 기능적으로 워커를 주고 거치게 하고 뭐 이런 단계 예전엔 그런 치료했거든요. 근데 그런 치료하다 보면 긴장도는 떨어지지도 않고 아이는 결국 무슨 기능성을 갖지만 이 긴장도도 낮고 또 뻗치는 부분은 뻗치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는 계속 수술을 하는 사이클에 벗어나지 못하는 실수를 저희도 예전에 이해를 못할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아이의 경우도요. 제가 마지막 최근에 치료했던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목이 제 위치에 오지 않습니다. 몸통의 이 척추도 구부러진 걸 아시겠죠? 그다음에 보통 어머니들도 이해하시겠지만 목을 바로 세우지 인간은 목을 바로 못 세우는 경우에는 목이 불안정하면 항상 놀랍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불안정 속에 놀래거든요. 그래서 긴장도 올리니까 이 아이는 혼자 앉지도 못하고 계속 놀래고 엄마가 저한테 처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앉는 것이 소원이라 그랬거든요.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러나 이 아이는 거의 기본적으로 자기가 혼자 앉을 수 있는 자세 긴장도 안 되고요. 바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손도 무겁고 항상 놀래고 우는 것이 일상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조선아이의 그냥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이 아이의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요. 모든 아이들은 제가 이따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뱃속에서부터 굴곡 자세로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굴곡하는 이 근육들이 몸의 연결을 만들고 나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피는 근육들이 발달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뱃속에서 굴곡 자세를 갖지 않는 애들은 이 굴곡근이 발달을 안 되기 때문에요.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강한 치료를 받게 되면 아이들은 뻗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구 뻗칩니다. 특히 조선 아이들 경우는 뭐 대책 없이 뻗치는데요. 그 뻗치게 되면 아이들이 결국 뻗치다가 더 돌아갈 수가 없으면 손이 돌아가고요. 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이는 서본 적도 없어도 이미 발이 돌아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아이들의 경우는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든지 부드럽게 가볍게 해줘서 아이에게 자극을 주지 않아야지 마치 아이들은 정상 아들은 거의 생후 2개월까지의 먹고 마시고 뭐 호흡하는 것 때문에 구부리는 부분이 강하다가 이제 점점 발달이 되는데요. 조선 아이들은 뱃속에서도 그게 발달이 안 돼요. 태어나서도 그런 보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아이들을 치료할 때 이미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발이 돌아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런 강한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들도 거의 동감하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발목이 이미 무너져 있잖아요. 틀어져 버립니다. 강한 치료에. 두 번째는요. 이 발뒤꿈치가 제 나이가 돼서 체중을 주지 않으면 이 발뒤꿈치가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체중을 주는 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발뒤꿈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골반이 이렇게 돌게 되어 있거든요. 골반이 도는 부분이 바로 이 발뒤꿈치에 체중을 주고 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뒤꿈치가 없게 되면 이 골반은 여러 가지 이유에 빠져 있고 뭐 탈구되어 있는 원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서 긴장도 자세 긴장을 높일 수도 없고 골반이 돌지도 않고 나중에 걸을 때 굉장한 문제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발목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공통 자세 긴장이 낮다. 세울 수 없다. 그 다음에 눈의 자세 긴장이 낮은 아이들은 거의 100%입니다. 눈의 긴장도가 낮다. 눈을 굴리는 근육, 눈을 뜨는 근육, 많은 근육이 네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 눈이 팍 뜨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도 확 올라가잖아요. 이 눈이 처지게 되면 아이들의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조사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눈의 근육, 얼굴 근육, 목의 근육이 전체 약하고 그것에 의해서 거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축입니다. 가운데 축의 기본입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몸통의 축이 무너지고 몸통의 축이 무너지면 팔다리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이 제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면 척추도 안 움직이죠. 골반도 제 위치에 못 가죠. 골반이 빠지면 다리도 안쪽으로 쏠리죠. 견갑골이 안 움직이면 팔도 안으로 모이죠. 아주 기본적인 축에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손의 감각, 발의 감각을 쓴다는 의미는 이 근육들은 관절과 근육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에 뒀다는 것은 움직임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각의 패스웨이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틀어진 경우는 감각도 근육들이 저긴장에 빠지게 되는데요. 제 위치에 있으면 근육이 어떤 텐션이 느껴지는데 돌아가면 저긴장에 빠집니다. 저긴장에 빠졌다는 의미는 감각 통로도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손에서 느끼는 부분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특히 발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발에서 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에 대한 인식을, 신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조절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발을 살린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머리를 제 위치에 넣어서 긴장도를 높여야 되고요. 근데 이 긴장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목에서 오는 이 긴장도는 쉬운 얘기로 발전기랑 똑같아요. 정보를 주고 움직이는 이 근육들의 어떤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제가 턱을 당기면 힘이 생기죠. 턱을 놓치면 중간 정도, 목을 낮추면 긴장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듯이요. 기본적인 이 감각의 채널을 아이들은 잃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절이 어렵다. 이런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기본 움직임, 엄마들이 가장 이제 뭐 긴장도를 얘기하시면 그냥 긴장도를 보겠지만요. 일단 우리가 눈에서 딱 잠을 깨면 각서 스위치를 올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환경을 보고 그다음에 각성 단계를 올립니다. 근데 각성 단계로 올라갔다는 표시가 눈, 얼굴, 목 이런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셋업이 되는 건데요. 딱 퍼져 있던 몸이 가운데로 모이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각성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성과 인지 뭐 다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각성이 올라가야 자세 긴장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자 하는 기본 에너지가 바로 각성입니다. 인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동시에 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의 정상적 움직임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각성, 그 다음에 자세 긴장, 아이가 눈을 뜨면서 올라가는 자세 긴장, 그 다음에 중심축, 머리가 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머리에서 오는 축, 팔다리에 오는 가운데 축, 견갑골과 가운데, 골반과 가운데, 발리 가운데 축. 이 부분이 내 자녀가 무너져 있다면 특히 머리에서 오는 부분, 눈에서 오는 부분, 얼굴에서 오는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인간이 긴장도를 높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슬라이드를 스킵하는 이유는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많은 교육을 받아오셔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뱃속에서 구부린 자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머리와 목을 자꾸 강조했는데요. 목의 근육들은 다 이 뱃속에서 기본적으로 발달이 됩니다. 연결도 서로 뱃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뇌가 기본적으로 발달되는데 뇌에서 가까운 이 뇌신경들이 제일 먼저 발달이 되는데요. 이 뇌신경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관여하는 근육, 또 그 다음에 귀에서 오는 정보, 미각, 얼굴의 근육, 씹는 근육, 목에 있는 근육들, 이런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호흡을 하고 먹고 마시는 기본 근육이 뱃속에서 동시에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태어나기 시작하면 엄마의 젖을 빨고 뇌가 발달이 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이 전 단계를 거의 뱃속에서 한다고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아이들이 16주부터 20주가 되면 아이들이 그 사이에 뭐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듣기 시작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엄마가 하는 음식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후각도 발달되는 것이 이미 뱃속에서 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구부린 자세에서 목의 근육이 발달이 되고 특히 이따 얘기하겠지만 목을 당기는 근육, 이 근육이 발달돼서 기본적으로 몸에 어떻게 보면 전기라고 그럴까요? 신경들이 발달되는 부분이지만 일정하게 몸들이 같은 근육의 긴장도를 가질 수 있고 연결되는 것이 뇌에서의 발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부리는 과정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척추의 연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시고 삼키고 호흡이 발달되고 이런 기본적인 발달이 하는 것을 40주를 채워놓은 아이들과
물론 아이들이 재택기간과 체중의 차이가 있지만 뭐 25주에 태어난다, 27주, 28주 뭐 요즘은 워낙 의학이 발달돼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부터 태어나지만요.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발달을 얼만큼 했냐가 아이들의 예후와 되게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신생아 때의 모습이 머리가 물론 가운데 오지 않지만요. 기본적인 머리를 가운데 놓고자 하는 부분이 뇌신경이 발달되면 아이들은 점점 가운데 오거든요. 가운데 오는 이 전에 아이의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과정을 이 뱃속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뱃속에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연습을 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뱃속에서 거의 구부린 자세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펴는 근육들은 그러니까 허리를 목을 들고 허리를 피는 근육들은 기본적으로 체중을 지지하면서 발달이 됩니다. 앉는 자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골반을 세워서 허리를 피고 고개를 드는 이 순간이 이 허리를 피는 근육들이 발달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잘 발달이 됐다 하더라도 100% 발달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체중을 지지하고 머리를 세워야 그 근육의 역할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발에 체중을 주고 세워야 비로소 몸에 있는 펴는 근육들이 다 조립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세우지 않고 거치지 않으면 그 근육들은 100% 발달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이제 제가 한 얘기 중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캐피탈 팩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풀어보려다가요. 좀 이게 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쓰는데요. 캐피탈이란 말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머리의 부분, 이 부분이 당겨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칠떡한다 그러잖아요. 힘을 줄 때 당기는 부분, 이 당기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은 이 당기는 근육들이 이 구부린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발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요. 목에 있는 1번, 2번 척추와 경추가 목에 있는 척추가 머리와 연결이 되는데 머리와 연결이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고개를 돌리면 척추가 따라 돌기 시작하고요. 척추와 머리가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연결이 결국은 흉추, 요추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조상 아이들이 머리가 무너지면 이 척추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몸통의 근육이 다 잠을 잔다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아이들의 척추를 이렇게 풀어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한 번도 척추를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이 뭐 따로 움직이잖아요. 뭐 제가 아까도 보여준 아이들의 경우는 잠깐 다시 바꿀까요? 이 아이를 치료를 한다고 치면 무슨 목의 위치가 제 위치에 가게 해주고요. 얼굴의 근육을 살려내야 됩니다. 센트럴의 눈과 입의 근육이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목의 위치를 제대로 해서 이 캐피탈 플렉시 턱을 당기는 걸 만들어주는 이유는 바로 척추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지만 이 아이는 오랫동안 척추를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돌덩어리랑 똑같아요. 그럼 저는 이 척추를 풀어야 돼요. 다 풀고 견갑골을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 척추를 풀어서 손의 위치를 다시 바꿔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척추를 풀기 시작하니까 외국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조산아이의 척추를 푸냐. 그냥 아이를 잡게 하고 뭐 바로 몸을 세우게 하면 되죠. 아이가 척추의 이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호흡을 관여하는 다이아프라금이라든가요. 모든 수백 가지의 근육들이 척추에서 붙어서 다른 부분에 붙습니다. 즉, 이 척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몸통의 근육들이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세우고 몸통을 세우기 위해서는
척추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이가 만약에 이 긴장도도 떨어지고요. 목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척추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는 과정에 이 목을 당겨주고 척추를 푸는 것은 조산아이 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척추의 움직임이 견갑골을 돌리고요. 걸어서 골반이 이렇게 구르기 때문에요. 이 골반을 구르는 원동력은 바로 척추이기 때문에요. 척추를 푸는 것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들은 뱃속에서 구부리는 동안에 목이 구부러지면 자동으로 발목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 발목이 올라오는 거는 그냥 우리도 지금 넘어지려면 발목이 올라오지만요. 아이들이 보통 머리를 박 들고 몸통이 안정되기까지는 계속 발목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계속 이 발목의 움직임이 나의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기구로 작동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목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이 넘어지면 발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턱을 당기는 구부리는 동작에 제일 중요한 캐피탈 플렉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치료의 기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조산아의 아까 정상아와 조산아의 차이, 정상 발달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왜 퀘스천 마크를 했냐면요. 이제 좀 내 머릿속에 뭔가 들어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아들은 업라이트, 머리를 세우고 눈이 바짝바짝하고요. 얼굴 근육이 있고 턱을 당겨서 척추가 돌고 서서는 골반이 다 제 위치에 가고 발이 똑바로 있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발목의 움직임을 배우고 나온다. 근데 조선 아이들이 이것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뱃속에서의 40주 동안 배우는 이 구부린 자세의 기본을 잃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차이가 뭔지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 목의 위치, 또 긴장도를 올리는 이 정보와 축과 긴장도를 올리는 이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치료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아이는 필리핀 아이입니다. 보세요. 낮은 각성과 인지, 눈, 얼굴, 목 근육의 저긴장, 말단부의 경직. 이 아이는 말단부의 경직이 심합니다. 어떤 자세의 움직임에서도 똑바로 머리와 몸통을 세우지 못함. 특히 목을 당기는 것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목을 당기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기고 힘을 주고 또 빼고 이런 척추에 있는 근육을 동시에 쓰는 것을 캐피탈 플렉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낮은 자세 긴장, 척추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그다음에 중심축으로 이 견갑골도 벗어나 있죠. 골반과 팔다리가 벗어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벗어난 것은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 벗어났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 팔의 근육이 100% 일하는 애들이 돌아가거나 발이 돌아가면 다리가 돌아가면 한 20-30%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뇌 어느 특정 부의 손상으로 긴장도가 올라가 있으면요. 그 긴장도와 함께 자세 긴장은 낮고 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이쪽은 더 긴장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도가 전체 중심축을 벗어났다는 것은 그냥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근육의 힘이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손이 틀어져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서 오는 정보를 제가 하이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속도로처럼 정보를 받고 힘을 줘서 써야 되는데 정보도 안 오고 쓸 수도 없고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제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견갑골이 손을 얘기하고 팔을 얘기하면 손이 견갑골이 돌아가 있습니다. 근육이 따라서 돌아가 버리니까
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돌아간 이유는 목에서부터 제 위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축이 변화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골반도 빠지죠. 그냥 빠져요. 근데 저희들은 예전에 치료에는 이거를 수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삐뚤어졌구나. 그날 이 상태에서 야 다리 펴 다리 펴. 야, 머리 똑바로 들어야지. 이렇게 했지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치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기본적으로 수정이 없으니까 구축도 생기고 변형이 생기고 또 긴장돼서 탈구가 되고 아이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 예전에 조선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제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할 때 배운 보바스 치료하고는 지금은 너무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K 보바스 치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목에서 오는 원인, 골반에서 오는 원인, 즉 왜 긴장도가 떨어졌을까? 이 긴장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높여야 된다. 어머니들도 수없이겠지만 아이가 긴장도가 떨어지는데 이제 그 긴장도를 높여서 뭐 예를 들어서 눈의 근육, 뭐 얼굴 근육, 목의 근육을 살려내야 된다. 이래 긴장도가 올라간다. 머리 위치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목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어디 있다. 그럼 우리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목에 있는 근육은 목을 드는 근육도지만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 목이 어디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을 치료실에서부터 막 이 목을 당기는 걸 만들고 고개를 들게 하고 치료를 하지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집에서도 같이 유지해 주고요. 뭐 이따도 얘기했지만 머리의 위치가 제가 이게 바로 업라이트 됐다는 얘기인데요. 높이에 따라 이 전정기관에서 오는 정보로 또 톤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낮아지는 아이들은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척추를 풀어야 되고 골반을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의 어떤 부분을 주면 같은 공유를 해야 이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의 원칙을 들어가 보면요. 치료의 골은 조산아가 경직이 있든 그 아이가 편마비든 양마비하든 아니면 사진마비하든 기본적으로 지금의 치료의 골은 손과 손을 쓰고 조절하게 하고 발을 자기가 돌려서 조절하고 수정할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톤을 높여주고 자세 톤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요. 척추나 모든 걸 제 위치에 가서 아이가 쓸 수 있게 해주면 아까 제가 손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아이가 정보를 대뇌에서 느끼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의 인지와 뭐 여러 가지 시각과 모든 것이 조합을 이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이런 식으로 긴장도 올라 있는 아이들은요. 손을 풀기 시작하면 긴장도는 어딘지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조절할 수 있는 해미 아이가 편마비 아이가 발을 이렇게 걷다가 발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발을 자기가 놓는 부분. 근데 이걸 통해서 일상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로 저희 치료의 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자세 긴장은 바로 각성, 머리와 목의 이 부분을 개선해야 올라간다. 자동으로. 중심축을 개선해야 되는데 중심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 귀에서 오는 전정기와 목에서 오는 기관들이 축을 바르게 유지시키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페리페랄이란 말은 팔과 다리에 있는 근육도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절대 100%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스랩에서 그걸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골반이 빠진 상태라면 다리의 근육은 필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손을 쓸 수 있는 또 보통 아이들이 치료해서 바로 쓸 수가 없는데요. 쓰는 것을 배우면 도리어 그 서 있는 자세를 틀면 아이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조절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세 가지 관점의 치료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상적 자세 긴장의 중요한 치료 요소들입니다. 치료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눈.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요. 눈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시지각, 얼굴 근육,
특히 입을 다물고 씹는 근육, 이 씹는 근육이요. 이게 결국 턱을 당기는 근육과 똑같은데요. 그다음에 호흡, 아이들이 코를 다물고 숨을 쉬느냐, 입을 벌리고 이 긴장도를 올리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목의 근육들 중에 이 턱을 당기는 근육들, 그다음에 앞에 있는 목비근, 승모근, 이게 전부 뇌신경에서 만드는 근육들인데요. 이 두 가지는요, 이 근육들이 과연 얼마만큼 일을 할까? 이 부분이 자세 긴장을 높이는 요소들입니다. 이거는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동시에 공유되는 부분들이지만요. 이 네 가지들은 인간이 머리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맨 처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조산아일이 안 되는 부분이 굴곡 자세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턱을 당기는 이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낮은 자세 긴장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요. 각성과 인지를 높여야 된다. 두 번째, 눈과 목을 비롯해 모든 부위의 중심축을 찾아야 되고요. 모든 움직임의 기본이 되는 캐피탈 프랙션을 만들고 반복을 통해서 목 근육의 발달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 근육을 발전시킨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이가 누워서 고개를 눈을 낮춰서 고개를 들 수 있어야 되고요. 제 치료 경험은 고개를 들어서 또 때로는 앉아서 이렇게 밀어도 아이가 그 손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돼야 몸의 긴장도가 자동으로 오르고 내립니다. 근데 이 목의 근육이 턱을 당길 수도 없던 아이고 모든 얼굴 근육도 약했던 애가 이 정도로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같이 해야 뭐 헬스 클럽으로 얘기하면 빌드업을 시킨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빌드업을 시켜야 아이가 근육이 생긴다. 두 번째는 이 자세 긴장을 만들어서 이게 제너레이터라 그랬잖아요. 힘을 주는, 전달해주는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고 모든 부분의 중심축을 찾아서 감각 경로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아이가 인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뇌 조절 레벨의 수의적 손과 발의 사용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많은 치료 중에 이제 제가 조산 아이들을 치료해 보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손을 쓸 수가 없거나요. 항상 놀래거나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는 첫째 원인이 바로 눈입니다. 조산 아이들이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나오고 또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장애를 받는데요. 망막 장애도 받거나 뭐 받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제가 치료한 아이들의 경험은 양쪽 눈이 바르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제가 목을 한번 기울여 볼게요. 한쪽으로 기울이면 이쪽 근육이 다 잠을 잡는다. 근데 이 눈의 기울임이 결국은 뭐냐면요. 긴장도에 요소를 준다. 좌우의 요소. 그 다음에 눈의 근육이 기본적으로 눈을 굴리고 일단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겠지만요. 눈의 움직임이 빵빵해야 긴장도가 딱 올라갑니다. 마치 아이가 잠을 자는 듯이 눈의 근육들이 뱃속에서 거의 이것이 발달하고 나오는데 약한 아이들은 일단 앉거나 쓰거나 자세를 유지시키는 이 자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시켜줘야 돼요. 치료. 그다음에 양쪽 눈의 사용.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목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 눈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포커스를 보지 않는다면 바로 아이가 가운데 축을 안 가졌다는 얘기도 되지만 두 번째는요. 이 한쪽 눈 쓰는 그 움직임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도 안 되고요.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시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긴장도가 되게 안 올라가는 애들 경우는 안경을 사용해서 초점을 맞춰만 줘도 톤이 쫙 올라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머리를 들기 위해 눈이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워있다가 고개를 들려고 하면 패키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눈이 내려가야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눈이 위에 있으면 고개 절대 앞으로 못 듭니다. 입이 다물어져야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캐피탈 프랙션인데요. 당기시기 위해서는 눈이 내려와야 되는데 많은 조선 아이들이 눈이
위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세 긴장을 높여야 되겠어. 이 부분을 발달시켜야 된다. 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위적 운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세 긴장과 축을 만드는 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아이의 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쉴게요. 눈은 머리 중심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눈과 눈 근육의 발달, 두 눈의 사용, 초점, 시각과 시지각, 각성치, 인지, 집중 이것이 발달이 돼야 톤을 높이는 기본 요소가 돼요. 자동으로 목이 업라이트 되어서 목 근육의 긴장도 함께 올라가고 자세 긴장도 올라가게 된다. 두 눈이 목적 있는 워칭은 이렇게 두 눈으로 목표 있는 걸 보는 거는 대뇌의 자발적 조절이다. 눈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사진인데 지금 눈에 패치를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도 그랬고요. 이 아이도 제가 흐리겠지만 한쪽 눈에 패치를 지금 붙였고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패치를 붙인 이유는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아이들이 머리를 제 위치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을 분석해 보면 한쪽 눈으로 보든가 아니면 한쪽 눈이 이 평행이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 쓰지 않는 눈을 쓰게 해서 아이들이 반쪽 눈을 쓰기 시작하고요. 두 눈을 볼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을 거칩니다. 조산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치료를 해도 1주, 2주, 3주를 치료해도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그 원인이 눈이었어요. 눈은 각성에도 인지에도 집중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눈의 근육이 빵빵하고 눈이 근육이 빵빵하면 얼굴 근육이 빵빵해지거든요. 그 턱을 당기기 시작하거든요. 눈을 낮추기 시작하고요. 이 부분을 만드는데도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치료할 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다음 강좌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